예, 안녕하세요. 깊은 홍달입니다. 중국 역사문화 교실 중국을 여행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여행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언어의 문제인데요. 여행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호텔에 갔는데 프런트에서도 영어를 못하더라. 물론 대도시의 커다란 호텔에서는 영어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호텔의 직원들이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식당이나 상점, 그리고 혹시라도 길을 물어보거나 그럴 때에 영어를 이용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행했던 분은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뭐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도무지 영어를 못 알아듣더라. 오죽하면 원투 쓰리 이것도 못 알아듣더라. 네, 아마도 저가 뭐 중국을 전부를 경험한 건 아니지만 중국 여행을 할 때 영어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크게 고생하는 게 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중국은 큰 나라고 강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물론 교육받은 사람들은 영어를 쓰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대다수는 영어를 공부할 필요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국 여행을 할 때 영어가 도움이 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영어 대신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빠르겠죠. 그래서 중국 여행을 생각하신다면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좋고,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중국어에 관한 대충의 개략적인 이해라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보통 중국어를 한어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중국어를 읽으면 이렇게 되죠. 한위. 밑에 있는 것은 뒤에다 설명드릴 텐데 병은 표기입니다. 한어를 다르게 표기한 글자들입니다. 맨 위는 번체고요. 중간에 있는 것이 간체입니다. 번체는 번답하다는 말이 있죠. 복잡한 한자를 말합니다. 간체는 간략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간단한 한자를 말합니다. 복잡한 한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와 같은 시기고요. 대만, 홍콩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똑같은 글자를 중간에 있는 간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글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현재 중국 대륙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중국 여행을 가실 때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는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도무지 읽을 수 없더라. 그것은 간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자를 좀 아신다면 간체를 좀 보고 가시는 것이 그래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조금 문제는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전혀 다른 맥락의 단어들이 있기 때문이죠. 한어를 중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중국 글자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글자만 보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문화, 중문을. 그래서 좀 한자와 우리가 쓰는 단어 이외에 중국식 표현에 대한 이해도 조금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발음의 문제예요. 한자를 봐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 발음 표기가 발달을 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색깔이 필순을 나타내기 좀 복잡한데 왼쪽에 있는 것이 주음부호라는 표기입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 대만에서야 조금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신 오른쪽에 있는 알파벳 표기 같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를 병음이라고 해요. 다만 주의할 것은 이 병음은 알파벳 표기처럼 보이지만 알파벳 발음과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따로 발음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병음은 이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병음이 우리가 알파벳에 익숙하기 때문에 영 낯선 건 아니라서요.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찾으시면 병음에 관한 강의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병음은 뭐 아주 쉽게는 한 1시간 정도면 기초적인 부분이 익히신다고 보면 됩니다. 병음을 시간이 되시면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언어의 벽을 허무는 그래도 도구들이 나와서 좀 다행이에요. 네이버에서는 파파고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을 할 때 저는 이거를 사용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파파고는 우리가 목소리로 입력을 하면 그대로 번역을 해서 중국어로 들려주기도 합니다. 일종의 통역 앱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필요한 내용들은 파파고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 찾아가면 고생하지 마시고 파파고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파파고 아니면 중간에 있는 아이콘이 보여주듯 구글 번역 앱도 있습니다. 쏠쏠찬이 아주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앱을 사용합니다. 바이두라고 하는 중국 일종의 이제 사이트인데 우리나라 네이버 혹은 구글 같은 포털입니다. 그 포털에서 제공하는 번역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을 저는 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에서 여행을 하는데 중국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하기도 하고 적잖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음을 말씀드렸는데 병음을 알면 이런 번역 앱을 사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를 입력을 할 때 병음 표기로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여행하시다 보면 간판을 보게 되는데 영어처럼 쓰여 있지만 도무지 읽을 수 없는 영어가 있어요. 그건 병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간판에 있는 알파벳을 이런 번역 앱에 놓고 쳐보면 대부분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어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겠죠. 혹은 자동으로 번역을 해준다던가. 이처럼 중국을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중국어로는 쇼지라고 합니다. 물론 명확하게는 우리나라 핸드폰에 해당하는 것이 쇼지인데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지금 똑같은 표현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여행할 때 이 핸드폰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24시간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어디서 나왔던 건가요? JTBC 기사네요. 지난 4월 기사입니다. 얼마 전인데요. 중국에서 네이버 다음도 차단했다. 우회 접속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상당히 여행이 편하지만 또 하나 스마트폰의 이용에 큰 불편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이트들을 접속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구글 안 되고요. 페이스북 안 되고요. 네이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포털은 지난번 겨울 여행에서는 통했는데요. 블로그는 안 통하더라고요. 다음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VPN이라고 해서 일종의 우회 접속이죠. 즉, 제가 중국에서 중국망을 이용해서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접속하는 식으로 우회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VPN 어플을 깔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만 이것은 어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늦기도 하고요. 또 한편 중국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을 켜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중간에 있는 방법입니다. 유심칩을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유심칩 가운데 물론 중국 통신사 유심칩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 그 중국의 어떤 인터넷 상황에 장애를 받지 않는 유심칩이 있습니다. 뭐 홍콩 유심칩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태국 유심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 유심칩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였냐면 유심칩을 구매해 가는데 이 유심칩을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잖아요. 중국에 도착했더니 안 되는 거죠. 유심칩 하나가. 그래서 애를 먹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유심칩을 구매하실 때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간을 설정해 놓고요. 그 기간 안에는 사용이 문제가 없으니 한국에서 개통을 해보시고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크게 그런다 해도 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 이제 입국장에서 이 유심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면 입국 그 심사를 통과했는데 유심칩 문제가 되면 이걸 좀 교환받거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사실 비행기 타려고 하면 시간도 좀 촉박하잖아요. 혹은 아침 일찍 가거나 뭐 혹은 휴일에 출발하거나 그러면 유심칩이 불량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도 하죠.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유심칩을 구매하시는 것이 인터넷 사용을 잘하는 데는 가장 편리했었습니다. 경험상. 혹여 이제 중국에 좀 오래 있고 싶다. 나는 그래도 중국에 뭐 한 2주 이상, 한 달 정도 여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중국을 좀 잘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중국 통신사를 개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 통신사로 개통한 유심칩을 갖고 있고요. 이 유심칩을 사용해서 중국 내에서 이동하면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러면 중국에서 한국 사이트들이나 구글 사이트는 접속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 번째 방법, 즉 중국 내에서 유심칩을 사는 방법이 가장 편한 것은 뭐냐면 중국 내 사이트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일단 속도가 확실히 보장된다는 점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당연히 뭘 또 이용할 수 있냐면 여행할 때 지도를 이용할 수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지도는 제 경험에는 바이두맵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중국의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제공하는 앱인데요. 상당히 이 길 찾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해서 뭐 길을 찾아서 식당을 찾아간다던가 뭐 여행지에서 다시 호텔에 돌아간다든가 할 때 이 앱을 사용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다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나 호텔에 이걸 어떻게 입력하느냐? 그때 필요한 것이 병음이고요. 이 병음을 입력하면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 어렵거나 이게 번거롭다면 미리 여행을 계획을 짜실 때 이제 메모장 같은데 각 어떤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의 이름을 병음으로 이렇게 좀 찾아 놓으면 아니면 내가 한자를 못 읽더라도 한자로 표기해 놓으면 그걸 그냥 갖다 붙여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이동해서 앱을 사용하면 상당히 편하고요. 구글 맵보다는 더 편했던 것 같아요. 한편 중국에 사는 제 친구는 이 앱을 더 추천하더라고요. 가우더 맵이라고. 저는 뒤에는 이 앱을 사용하긴 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뭐 조금 이제 고급 여행을 할 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택시를 부른다던가 혹은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한다던가 했을 때는 가우더 맵이 조금 더 편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제 맛집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디엠핑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디엠핑은 우리말로 하면 점평, 좀 낯설죠. 거꾸로 해보면 평점입니다. 이제 식당이라든가 여행지의 이 평점을 매기는 사이트인데 상당히 많은 곳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중국 현지 사람들이 평점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믿고 가볼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식당도 있고 그 이외에 부대 시설들, 뭐 예를 들면 뭐라고 관람지라 뭐 여행지라든가 혹은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갈 때 뭐 안마 할 수 있는 곳, 뭐 등등 다양한 곳에 대한 평점들이 있어요. 제가 미처 찾아보진 못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이용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중국어를 이용하신다면 이 사이트가 아주 상당히 편리하고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저도 많이 애용했던 사이트고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 여행할 때 조금 이해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여행은 뭐 물론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한편으로 돈을 쓰러 가는 것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중국 돈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국 돈은 인민폐라고 하고요. 중국말로는 런민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원, 5원. 우리말로는 원이지만 이제 위엔이라고 하죠. 위엔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위엔, 5위엔, 10위엔, 20위엔, 50위엔, 100위엔 등이 있고요. 모두 마오쩌둥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만 뭐 이제 뭐 돈이야 만져보면 그리고 써보면 익숙해지는데요. 물가에 대한 감각이 조금 필요합니다. 2019년 현재 상황에서는 보통 1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0원 좌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뭐 오가는 환율, 이렇게 교환하는 환율까지 생각하시면 그냥 180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조금 검소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원짜리를 산다면 한국 돈으로 한 18,000원 정도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단 18,000원짜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18,000원에다가 한 3 정도 혹은 때로는 2, 3 정도를 곱하면서 이 정도 가격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생활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도 중국은 많은 물건의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좀 싸거든요. 특히 먹는 게. 그래서 이런 감각이 없으면 너무 좀 싸다는 느낌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와요. 우리가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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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계속 돈을 쓰다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화폐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중국 여행을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중국에서 살 때, 뭐 여행할 때는 중국 핸드폰 있으면 편하다고 했었죠. 중국은 현재 이 지불 수단이 화폐 지불 수단이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화폐 없이도 여행하는데 거의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지불 수단이 가장 유명한데 위챗페이 그리고 알리페이라고 하는 지불 수단이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기본적으로 단기로 한국에서 여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국에서 개통한 핸드폰이 필요하고요. 둘째, 중국에서 개통한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거기에 당연히 돈을 놓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좀 힘들 텐데요. 그래도 알아두시는 건 중국에서 여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어볼 거거든요. 현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위챗으로 하냐, 아니면 여기 알리페이 같은 걸 쓰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웨이신 혹은 시엔진, 현금. 시엔진이 현금이란 뜻이에요. 현금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오갈 거예요. 참고해 두시고요. 옛날에 중국에서 여행할 때는 꼭 이 말을 배워가라고 했었습니다. 타이 꼬일라. 너무 비싸요 라는 말이죠. 물건 깎아달라고 하기 전에 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 여행할 때 이 말을 배우는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바가지도 쓰고 물건값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정찰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뭐 시장에 가서는 지금도 물건 깎는 분이 계시지만 백화점이나 이마트 혹은 편의점에 가서 물건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아마 중국에서 뭐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사실 때도 기존에 이제 화폐 단위가 확실한 물건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그런 가게를 이용하실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이제는 필요 없다. 잘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환전을 해가는데 중국에서 현금이 필요하면 어떡하냐? 카드를 쓰면 되겠지. 근데 중국에서 카드를 쓰기가 좀 불편합니다. 비자나 BC 카드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이건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실제로 제 경험상 카드가 이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업원들은 이 카드를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경제적으로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카드를 막 사용하는 거는 좀 이렇게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죠. 필요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행 전에 잘 계산해서 환전을 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비상금 정도로 카드가 필요하다면 유니온페이 카드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유니온페이로 체크카드를 만들어가면 거기서 돈을 뽑을 수가 있어요. 물론 수수료가 좀 붙긴 합니다. 그래서 유니온페이로 체크카드 같은 걸 만들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니온페이는 BC나 비자보다 더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어요. 뭐 대도시에 여행한다면 빚이나 비자가 이용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좀 염려차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 여행을 할 때 현금과 신용카드를 둘 다 가져간다면 그런 경우잖아요. 현금이 없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ATM기를 찾아야 되는데 ATM 갔더니 빚이나 비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급한데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를 대비한다면 유니온페이로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여러 고민들 많이 해봤는데요. 이 방법이 가장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가능하면 현금을 잘 환전해 가라. 참고로 현금 환전은 서울 같은 경우는 명동이나 동대문 환전소 가장 쌉니다. 둘째, 가능하면 유니온페이 카드를 만들어서 체크카드로 가서 비상료를 가져가라. 물론 이건 신용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내가 중국에서 장기로 여행을 하고 싶고 또한 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핸드폰을 개통하고 아까 보셨던 위챗이나 알리페이 같은 지불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여행 계획 부분입니다. 저는 중국 여행의 이 계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국 여행을 잡으실 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 여행의 질이 크게 달라질 거겠죠. 그 계획이 있어야 이 중국의 많은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좀 조화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공간을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를 보기도 하지만 중국을 통해서 과거를 보면 어떨까? 커다란 대도시를 보지만 한편 아름다운 자연 혹은 뭐 소도시를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가능하면 여행 계획을 짜실 때 기왕이면 한번 가는 거가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을 텐데 그때 이러한 식의 어떤 조화나 다양함을 좀 추구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실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짰던 여행들입니다. 작년에 2018년에 다녀왔던 여행인데요. 이 여행의 경우는 칭다오로 들어갔습니다. 칭다오는 아주 깨끗하고 번화한 도시죠. 해안가에 있어서 아름답기도 합니다. 칭다오에도 볼 것이 많지만 저희들은 칭다오만 간 것이 아니라 오른쪽 위에 있는 태산도 올라갔어요. 예, 뭐 시조에도 나오고 지금 우리도 쓰잖아요. 뭐 걱정이 태산이다, 근심이 태산이다 하는 말을 쓰는 것처럼 그 태산에도 한번 올라가 볼 수 있고요. 칭다오에서 가깝습니다. 고속 열차 타고 한 3시간 정도 걸릴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예, 오른쪽 밑에 있는 곡부입니다. 중국어로는 취푸라고 하죠. 공자의 고향입니다. 아마 뭐 안동 우리나라 이제 안동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정신 문명의 수도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왜냐면 이제 안동이 퇴계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런 말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동아시아 정신 문명의 수도는 어딜 거냐? 예, 취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공자의 고향이니까. 그래서 커다란 대도시 칭다오 그리고 전설이 있고 또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태산 그리고 어떤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중국을 볼 수 있는 곡부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행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한번 이렇게도 저는 다녀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제 올해 이 겨울에 다녀왔던 저의 여행이기도 한데요. 상해입니다. 상해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커다랗고 번화한 도시죠. 물론 이 상해에도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상해에 있는 와이탄에서 본 저기 그 야경인데요. 이 사진 뒤쪽으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제 강 이쪽에는 신세계가, 강 저쪽에는 옛세계가 있는 거죠. 그런 상해만 보는 것도 좋지만 기왕 상해 가시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것이 밑에 소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어는 샤오싱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가면 다양한 문화적인 사람들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루신의 집이 유명하고요. 그 이외에도 중국 현대사 정치인 가운데 유명한周恩来, 주은래,
혹은 왕이지, 혹은 또 중국의 전설에 있는 우임금의 무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흥 멀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 기차 타면 조금 더 걸리면 되는데요. 여기를 가보시면 어떨까? 상해를 간다면 보통 이제 한국 사람 많이 소주 항주 가는데 그건 너무 뻔하고 그보다는 상해 간다음에 소흥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번에 되게 좋았는데 난징에 가보는 게 어떨까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난징에 가면 난징 대학상 박물관이 있는데 공부하러 가기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물론 뭐 먹고 즐기러 간다면 그런 곳에 갈 필요가 없죠. 그러나 다른 것을 보고 다른 문화를 보고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면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난징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 대보은사라고 하는 절이 너무 멋있었고요. 예, 아름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것도 좀 조화로운 그리고 좀 다양한 여행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월 달에 어른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이 여행 코스는 참 학생들에게 좀 추천해 주고 싶더라고요. 중국의 근현대사를 다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좀 그러니까 교과서에 그냥 아주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만나는 인물들의 흔적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뭐 여기는 지금 그냥 훌쩍 넘어갔지만 상해에는 그 임시정부 흔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육적 가치가 되게 좋은 여행 코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여행을 가자고 지금 제 주변에서 부추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 요런 경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안입니다. 왼쪽에 위에 있는 건 서안 종루 사진인데요. 서안은 천년의 고도로 유명하죠. 특히 진시황의 무덤으로 유명하고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서안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면 중간에 있는 데는 시아허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티베트 사원이 있습니다. 라블랑스라고 하는 티베트 사원인데 라싸에 있는 사원이 가장 유명하지만 거긴 너무 멀고요. 이렇게 티베트 사원을 가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사실 조금 아주 좀 많이 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좀 수고롭게 가면 사막 한가운데 뚠황이라고 하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불교 유적지도 있지만 새로운 지형, 사막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 같은 경우는 이른바 뭔가 실크로드라고 하는 키워드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수도인 서안을 보기도 하고 또한 티베트 민족이 살고 있는 고원과 초원지대를 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크로드 상인들이 오갔던 사막을 볼 수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여행도 한번 기획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3월에 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행은 아직 앞에 있는 두 여행보다는 코스를 제가 짜보진 못했는데 좀 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거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던져드린 말씀인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실제로 다녀왔던 여행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여행에서 여기를 이렇게 보는 게 좋겠구나라고 감이 오시겠죠. 그거는 다른 자리에서 다른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깊은 옹달이고요.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독립연구자고요. 고전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중국 여행을 기획하고 가이드하고 있기도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